액정 타블렛을 사용한다면은 여러분은 택 1을 하시면 됩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하면 돼요. 어깨 혹은 팔. 액정 타블렛을 쓰면은 작업 속도가 빠르진다고 말은 했지만은 그만큼 나의 수명도 같이 빨라집니다. 오늘의 컨텐츠 액션 타블렛 vs 판타블렛이라는 느낌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타블렛 사면서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도 액션 타블렛 장점, 단점, 뭐 판타블렛의 장점, 단점 뭐 이러면서 이제 검색을 하면서 이제 좀 찾아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런 여러분들의 이제 수고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판타블렛, 액션 타블렛 선택에 그 완결판을 조금 찍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그냥 판타블렛 쓰시라. 그리고 이런 스타일이면 액션 타블렛 써라 하고 내가 그냥 결정을 내려줄 테니까 더 쉽게 표현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아 저거 나네 싶으면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자, 우선은 판타블렛, 이제 액정 타블렛 둘 중에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꼭 있죠. 이제 판타블렛을 꼭 구매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구매를 당해야 하는 판타블렛 구매 당해야 하는 분이 하나 있죠. 돈이 없음. 돈이 없다. 나 이제 학생이다. 부모님 돈 가지고 사야 된다. 아니면 나 이제 알바를 열심히 뛰었긴 했는데 내 생활비마저도 간당간당하다. 그래가지고 나는 도저히 타블렛에다가 비싼 돈을 쓸 수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판타블렛 사세요. 뭐 판타블렛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여러분 무슨 이제 판타블렛은 무조건 구리고 액정 타블렛은 무조건 뭐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장단점이 두 개가 완전히 또렷하기 때문에 뭐 약간 뭐가 뭐의 업그레이드 버전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판타블렛은 판타블렛의 장점이 있고 액정 타블렛은 액정 타블렛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난 돈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나의 현실에 승복하시면 되겠습니다. 판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저렴하게 하면은 대체로 한 15만원 안팎에서는 다 사죠. 웬만해서는 뭐 싸게는 5만원에도 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런 거 궁금할 것 같긴 해요. 판타블렛을 살 때 그러면 이제 싼 거 사도 되나요? 아니면 판타블렛 중에서 비싼 거 사야 되나요?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그것만 좀 피하면 돼요. 사무용으로 나온 타블렛이 가끔 있거든요. 사무용이라 하면 그림 그리는 용도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림 그리는 용도가 아니고 막 약간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냥 화이트보드에 글씨 쓰는 정도, 그러니까 필기만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가진 타블렛들이 간혹 있어요. 그것만 좀 피하시고 그 외로는 의외로 그냥 뭘 사도 사실 그렇게 큰 차이 안 느껴집니다. 판타블렛의 뭐 피락 감지 정도가 있잖아요. 뭐 어떤 건 이제 피락 감지가 조금 덜 되고 어떤 거는 고사양이면 피락 감지가 더 되고 막 이런 거가 있는데 사실 막상 쓰면 그렇게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약간 보급형으로도 그냥 그림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락 감지가 좋은 걸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거니와 실제로 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제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냥 이제 싼 거 사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이제 판타블렛을 구매 당하시면 되겠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액정 타블렛을 조금 제가 권장할 수 있는 스타일이 한 명 있어요. 손그림에 익숙한 분들. 나는 이제 평소에 폰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걸 굉장히 오래 했다 하시는 분들은 액정 타블렛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제 손그림에 익숙한 타입이라 함은 학교에서 이렇게 낙서하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 미술 교육을 받아가지고 너무 많은 이 연필 데생을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입시미술 같은 데서 소묘 같은 거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잘했어. 너무 나는 이제 그런 소묘하는 게 너무 잘 맞아. 막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많은 작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연필과 나는 한 몸이다. 약간 이 정도 수준이 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판타블렛으로 오면은 적응을 잘 못하거나 적응을 해도 약간 그 맛을 살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액정 타블렛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그거거든요. 펜을 갖다 대면은 그 펜에서부터 이제 선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느낌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판타블렛으로 그리시는 분들은 대충 한 이 정도쯤에서 나오겠지 하고 마우스 포인트를 보면서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액정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펜 끝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쵸? 그 펜 끝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를 실제로 보면서 그리는 거거든요. 이게 감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소묘를 좀 많이 하시던 분들은 그래도 그 맛을 못 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런 타입이면은 액정 타블렛을 쓰시는 것도 괜찮다. 딱 그거랑 조금 비슷한 맥락에서
또 이제 액정 타블렛을 추천해볼 스타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웹툰 작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데 무조건 액정 타블렛 그냥 쓰시면 됩니다. 웹툰 작업을 판 타블렛으로 하면은요 굉장히 효율이 안 좋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액정 타블렛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요? 내가 정확하게 점을 조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연필 끝을 보면서. 그러면은 이게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내가 어디를 딱 짚고 딱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선을 긋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판 타블렛은 여러분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나도 모르게 조금 더 옆에다 그려가지고 아 실행 취소, 조금 더 이렇게 했더니 약간 더 옆에 그려져서 아 실행 취소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웹툰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선 따는 작업이나 러프 작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1분 1초가 아까운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액정 타블렛이 그런 작업 속도를 굉장히 단축해주는 효과를 줍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웹툰을 해봐서 아는데 판 타블렛으로 웹툰 하는 거랑 액정 타블렛으로 웹툰 하는 거랑 그 작업 속도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웹툰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저는 이제 액정 타블렛 그냥 가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궤로 이런 러프나 선 따는 작업들이 많은 그림을 그린다, 내가 그림체 특징상 연필 툴을 많이 쓴다 하시는 분들도 조금 비슷한 궤로 액정 타블렛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근데 이제 반대로요. 이 액정 타블렛의 그런 예리한 연필에 최적화되어 있던 장점이 채색할 때는 단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 판 타블렛을 10년 동안 쓰다가 액정 타블렛을 다시 10몇 년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 타블렛에서는 이게 되는데 액정 타블렛에서는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액정 타블렛이 이 연필의 느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채색할 때 괴리감이 굉장히 심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 거라고 생각해요. 연필 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연필 끝에서부터 선화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작업을 하면은요.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채색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채색 브러쉬는 크기가 커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색 브러쉬의 느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게 정신적으로 괴리감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연필 끝은 굉장히 날카로운데 실제로 나오는 브러쉬는 이따만하잖아요. 그러면은 미묘하게 오히려 조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제 판 타블렛 쓰다가 액정 타블렛을 써보니까 그거가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걸 조준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다 보니까 브러쉬도 조금 더 평소보다 작게 쓰게 되고요. 자꾸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그리게 돼요. 마치 붓질을 하는 게 아니고 색연필을 이렇게 발라서 칠하는 것 같은 채색 방식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결국에는 컴퓨터로 그리는 건 똑같은데 단지 이 연필 끝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 차이만으로 약간 그런 이상한 버릇이 들어버린다는 게 참 인간의 그런 지각 능력이 참 놀랍죠. 아무튼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감각적으로 처덕처덕 바르는 작업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채색이 되게 많이 무너졌었어요. 액정 타블렛을 쓰면서. 그래서 익숙해지기까지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이제 액정 타블렛 쓰면서 이제 좀 브러쉬 쓰는 거에 익숙해졌다. 한 10년 만에. 10년 만에 이제 연필 끝에서 브러쉬 나오는 건 이제는 조금 컨트롤이 된다라고 느꼈을 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냥 귀찮아서 판 타블렛을 샀단 말이죠. 사가지고 판 타블렛 써보니까 판 타블렛으로 그리면은 그냥 돼. 더 잘 돼. 아무리 내가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결국엔 익숙해진 게 아니더라고요. 판 타블렛으로 하면은 조금 더 큼직큼직하게 큰 터치가 돼. 과감한 터치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실 너무 쓸데없는 잔묘사가 많아지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채색 작업할 때는 결국에는 이제 액정 타블렛이 좋지 않구나. 그래서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일어나는 문제더라고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자, 그리고 판 타블렛을 좀 써야 되는 분이 또 하나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액정 타블렛의 최고로 안 좋은 단점이 있죠. 뭐냐 하면은 내 몸을 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내 몸을 진짜 아주 아작을 내버립니다. 아까 제가 이제 액정 타블렛을 쓰면은 작업 속도가 빠르진다고 말은 했지만은 그만큼 나의 수명도 같이 빨라집니다. 액정 타블렛의 최고 단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액정 타블렛만 쓰면은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왜냐면 이렇게 몸을 움츠리게 되니까, 그쵸? 움츠려서 그리게 되니까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액정 타블렛을 높이 들고 하면은 어깨가 안 아플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러면은 팔이 아파요. 액정 타블렛을 사용한다면은 여러분은 택 1을 하시면 됩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하면 돼요. 어깨 혹은 팔.
그리고 허리도 동시에 이제 좀 포기를 하셔야 되고요. 어깨가 망가지든 팔이 망가지든 둘 중 하나는 망가질 것이고 그리고 허리는 어디가 망가지든 같이 망가질 거고요. 그래서 액정 타블렛이 이제 사람의 몸을 많이 부셔놔요. 실제로 저도 액정 타블렛을 쓰다가 허리가 심각하게 안 좋아가지고 병원 신세를 좀 졌어요.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판타블렛을 사기를 권장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1시간 운동 꼬박꼬박 하는 사람. 그냥 판타블렛 사시고 그냥 포기하세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액정 타블렛도 사잖아요. 그냥 오래 못 살아요. 인생이 이제 좀 많이 빠르게 노화가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액정 타블렛 쓰시는 분들은 운동 열심히 하세요. 안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더불어서 액정 타블렛이 또 하나의 단점이 작은 걸 쓰기가 조금 애매해요. 이제 휴대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작은 걸 쓰기도 하는데 주 작업 용도로 쓰는 액정 타블렛은 크기가 조금 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나 타블렛 샀다가 나 그림 열심히 안 그리면 어떡하지? 특히 이제 초보분들이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액정 타블렛을 이거 사가지고 그것을 장식품으로 놓는다면요. 액정 타블렛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키보드 놓을 자리조차도 안 생기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액정 타블렛을 산다면은 사실 테이블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책상이 작은 분, 나중에 이게 치워놓지도 못해요. 이게 액정 타블렛은 설치형이기 때문에 이걸 옆으로 치워놓으면 뒤에 있는 케이블 다 빼야 되거든요. 그럼 한 번 뽑아놓으면 이제 다시는 영원히 설치 다시 안 한다. 다시 그거 케이블 다시 연결하기 귀찮아서 다시는 설치 안 한다. 아무튼 이제 책상 공간을 굉장히 많이 낭비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테이블 굉장히 좁다. 진짜 딱 키보드 놓을 자리랑 마우스 놓을 자리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판타블렛으로 조금 해결을 보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액정 타블렛을 구매하실 분들은 책상부터 좀 넓은 거 사세요. 그래야지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제 여기 액정 타블렛을 사야 하는 분 제가 옆에다가 적어놨잖아요. 그쵸? 저 두 사람 있죠? 저 선크림 쓰시는 분, 웹툰 작업 하시는 분, 저 두 사람 있죠? 저 두 사람 빼고는 그냥 판타블렛 쓰세요. 왜 굳이 큰돈 내고 이 고난의 길을 택하려고 합니까? 액정 타블렛은 딱 2번 행복합니다. 샀을 때 그 순간만 행복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팔 때 행복할 거예요. 그래도 중고가는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이라서 중고가 강은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근데 이런 답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 꼭 있단 말이야. 액정 타블렛을 사고 싶어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막 꿈에서도 액정 타블렛이 생각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액정 타블렛 사게 해주세요. 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세요. 괜찮아요. 다 적응할 수 있어. 단점이 많긴 하지만. 단점이 많긴 하지만은 또 이제 어떠한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근데 액정 타블렛만 사면은 갑자기 실력 향상될 것 같아가지고 나는 판타블렛으로 그림 그리는 것이 매일매일 억울하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안 되면 팔면 되죠. 마음에 안 들면 파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